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순식간에 입지가 뒤바뀐 윤 대통령과 이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치소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돌아오자 이재명은 지금 완전히 얼굴이 죽을 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석방돼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구치소를 나서면서 지지자들의 뜨거운 환호에 울컥하기도 했지만 많이 탄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까지 됐으니 모진 풍파를 겪은 셈입니다. 구치소에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어제는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교도소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잠을 너무 많이 자고 나니 몸은 더욱 건강해졌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관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강아지들을 하나씩 껴안아준 뒤 김건희 여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의구 부속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되자마자 대통령실부터 챙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어째 곧 돌아갈 테니 준비 잘하고 있어라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윤 대통령에게는 힘이 실릴 것입니다.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온통 적대적이었죠. 지금까지와는 아마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당장 지난주 3.1절 집회 때부터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이 신문 지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다소간이 남아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지금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문영배가 미친듯이 가속 페달을 밟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선고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에는 허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론 기회를 잡든가 아니면 각하 내지 기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내란죄 본안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더욱 중요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란죄 형사재판은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식이 되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경우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반격할 기회를 얻게 되는 반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됐고 곽종건 전 특정사령관이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는 전화통화 파일 이런 부분들까지 공개됐으니까 윤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내란죄 담당 재판부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부재를 지적했다는 것은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거나 윤 대통령의 석방은 탄핵 인용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순간 몸집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당장 헌법재판소는 휴일인 8일에도 평일을 실시했는데 인용과 각하가 4대4로 팽팽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의 심각한 견해 차이로 내주 금요일 3월 14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부터 먼저 선고를 하고 3월 말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문제를 심의 중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꽤 설득력 있는 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기 대선을 생각하고 꿈틀거리고 다니던 여당의 모질이들은 오늘부터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속으로 아마 뭐 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다음의 여당 대권 후보는 윤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후보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재명부터 때려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며칠 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윤석열 배반 D-85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이 워낙 뭐 자기 얘기를 잘하죠. 자기 얘기를 돌려서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 D-85 역시 자기 얘기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또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5해 전에 올렸던 글이니까 지금은 D-8, 지금쯤이면 D-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딱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걔도 두려우면 지지되는 법인데 탄핵 초반과 비교해 볼 때 요즘 이재명의 말이 많아졌고 또 거칠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 초반 마치 내일이라도 대통령에 취임할 그런 기세이던 이재명은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라도 말실수를 해서 흠집이라도 날까봐 그야말로 떨어지는 낙엽조차 피해가던 이재명이 어느 순간부터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론조사 성적표가 나빠지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조금씩 말이 많아지고 거칠어지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더니 급기야 며칠 전에는 내부에 있는 비명계들을 향해서 공격까지 했죠. 공갈포를 쏘았습니다. 지난 2023년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때 비명계들이 검찰과 손잡고 자기를 몰아내려고 했다. 그런 주장이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야말로 공갈포였을 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거법 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에도 비명계들이 당내에서 힘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그 말을 했던 타이밍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탄핵 인용이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흔역을 빨리 임명하라고 윽박지르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재명이 그만큼 심적인 여유가 없어질 정도로 지금 바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항소심 재판이 지금 많이 두려울 것입니다. 선거법은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위정교사 역시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의외로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1심 재판장 김동연 부장판사가 워낙 엉터리 판결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 아마 이재명 본인도 안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기 대선에 실패하면 이재명은 그때부터 사실상 교도소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 가능성은 지금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고 설령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본인은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자꾸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검사나 판사들이 이재명의 눈치를 살펴왔던 것도 사실인데 아마 이들의 태도도 차츰 달라질 것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눈치를 살폈다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인 최은정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현직 대통령도 불법으로 40일이 넘도록 구속시켰던 것이 판검사들입니다. 이제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아니면 이재명이 기대할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멘탈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분명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고 꿈속에는 어떤 날은 대통령이 됐다가 어떤 날은 교도소에 갔다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관타나무도 다녀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다급해지면 대개 똥볼을 차왔습니다. 추측컨대 이번에 예상되는 헛발질은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자마자 검찰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심우정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우정 탄핵이야 우리 입장에서도 땡큐죠. 그런데 검찰 넘버 2인 중앙지검장을 탄핵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넘버 1인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게 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은 또 급해지니까 사실상 간첩 수준인 종북 극단주의자들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촛불 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는 김민석의 친형이기도 한데 이자는 SNS에 체포된 폭군의 목을 베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재명은 어제 이런 김민웅과 나란히 서서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김민웅뿐만 아닙니다. 진보당 등 극단적인 종북 좌파 진영과도 손을 잡고 연단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종북 친중 그리고 반정부를 노골적으로 외치는 진보당과 손잡고 정권을 잡아서 무엇을 하겠다는지 분명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안국동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은 물론이고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정당들과 함께했고 공동선언문도 함께 낭독했습니다. 김민석이 어제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100일 후에도 내년에도 감옥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또 윤석열은 내란과 특수공무집회 방해 등 윤석열의 혐의는 줄을 세울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의 얘기에서 윤석열을 이재명으로 바꾸면
그야말로 싱크로율이 200%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걸핏하면 자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입시켜서 욕을 하는데 김민석도 그대로 따라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다급해지니까 아예 드러내놓고 간첩 세력들과 손잡고 있는데 자기 무덤이 지금 자꾸만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